여러분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불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유익합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증여세 상담 사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 보니까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꼭 신고를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재산이죠. 증여재산이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증여재산이 5천만 원이라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성인일 때는 5천만 원입니다. 10년 통산해서요.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빼니까 얼마입니까? 0이 나오잖아요. 즉 증여세 과표가 0입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이 0이니까 바로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텍스가 제로입니다. 텍스 제로. 그렇죠? 텍스가 없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6천만 원을 줬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니까 증여세 과표는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증여세 과표가 1,000만 원이면 과표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표가 1억 원까지는 10%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100만 원이 증여세를 납부할 세금입니다. 그런데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 공제 3%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에 3%면 얼마입니까? 3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증여를 5천만 원 했는데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통산 5천만 원인데요. 비거주자. 아버지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데요. 아들이 비거주자입니다. 국내 주소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비거주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되겠죠. 주소나 거소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여를 받았을 때 과연 증여세 과표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0인데 꼭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좋으냐, 신고하지 않은 게 좋은 거냐? 여러분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불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증여 시에 취득 시기는 증여계약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증여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시군구에 가서 검인계약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원인은 증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증여시는 증여계약일, 즉 증여를 받는 날입니다. 증여계약일이 증여를 받는 날이죠. 이렇게 증여를 받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를 받는 날이 1월 5일이다. 그러면 증여를 받는 날의 말일부터, 말일이니까 언제입니까? 1월 30일부터니까 3개월 이내니까 2월 말, 3월 말, 4월 30일까지가 신고기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1월 28일 날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1월 28일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부터 역시 3개월 이내니까 4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4월 말까지 증여세도 신고하고요. 또 증여를 받는 경우도 역시 취득세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원래 순수한 취득세는 1000분의 35입니다. 3.5%. 그러나 취득세를 낼 때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해가지고요. 총 취득세는 4%를 내야 됩니다. 1000분의 40이 되겠죠. 원래 순수한 취득세는 1000분의 35, 3.5%가 되는데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니까 전체 취득세는 4%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4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붙느냐?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세금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증여재산이 3천만 원인데 공제금액이 5천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3천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니까 증여재산이 더 적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신고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그 수증자가 훗날 어떠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재산을 취득했다. 또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러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버지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산을 늘려가지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 재산을 취득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뭐 한 거예요?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금의 원천, 그 아들이 부동산을 사는데 자금이 어디 생겼느냐? 자금의 원천, 어디서 자금이 생겼느냐? 이것을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세관청이 인정해 준다.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납부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유리하다. 또한 여러분, 증여받은 재산을 만약에 양도했다. 양도했을 때 여러분이 세무서에 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한 금액, 얼마에 증여받았다.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했다면 신고한 금액이 바로 뭡니까?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가액이 바로 취득가액이 돼가지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게 되면 이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신고할 때 그 금액이 취득가액인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증여받은 수증자는요 바로 팔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팔아야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했는데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만에 5년 만에 팔았다. 그렇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야 되는데 취득가액은 아들이 증여받은 그 금액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최초의 증여자가 옛날에 적에 사왔던 금액, 그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바로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만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